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치어리더들이 무슨 춤을 추는지 분석했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들이 추는 삐끼삐끼 댄스에 대해 기사를 썼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어요. 야구의 본고장 미국에서 한국 야구 응원할 때 무슨 춤을 추는지 궁금해하다니 이런 기사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 일본인 여성이 기사를 발견하고는 너무 놀라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사연을 듣기 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아사히 신문기자 나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의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들이 삼진당한 상대편을 놀리는 듯한 춤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비중 있게 다루다니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돌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 정도만 있었지 더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기사를 보고 난 후 내가 뭔가 큰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문화에 다시 관심이 커졌어요. 사실 요즘 일본 MZ세대에게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가 높긴 하지만 딱 그 정도의 관심 범위였어요. 뉴진스가 데뷔 1년 11개월 만에 도쿄돔 공연에 전석 매진으로 9만여 관객을 모았는데 이는 해외 아티스트로는 최단기간 도쿄돔 입성 기록을 세운 거죠. 이 소식을 스포니치, 산케이 스포츠 등 일본 언론들이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올린 뉴진스 특별판을 내며 비중 있게 다뤘죠. 그런데 K-팝으로 이슈를 만들던 한국이 이제는 스포츠 치어리더에 대한 이슈까지 싹 쓸어가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미국 UCLA 대학 출신이라 미국식 치어리더에 더 익숙해요. 미국 치어리더는 훈련은 매우 고난도이고 돈벌이는 별로예요. 그런데 치어리딩 종주국인 미국에서 치어리딩을 하는 여자아이들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아요. 학교 내에서는 연예인 저리 가라 하는 인기를 누려요. 아이돌 정도로 잘 나가는 퀸카가 되는 거죠. 예쁜 얼굴과 몸매에다 생기발랄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미국 치어리더는 훈련 강도가 운동부처럼 엄청나게 강하고요. 치어리딩 팀 내에서 군기도 군대처럼 세다고 해요. 거기다가 고난도 동작을 구사할 때 기술도 좋아야 하죠. 안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응원을 망치면 그야말로 바로 아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과 몸매가 예쁘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치어댄스 수준이 아닌 이상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접해서 지구력, 유연성,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아크로바틱한 동작 등 어지간한 체조 선수 수준으로 신체 능력이 좋은 여자들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사회성과 프로다운 강인한 정신력도 필수로 있어야 해요.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 한국 치어리더들의 경우는 이러한 격한 동작이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적인 의미에서는 치어댄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하지만 팀워크와 정신력, 사회성 등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치어리더들은 매우 상냥한 미소를 가지고 있고 아름답죠. 저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죠. 한국 드라마는 매우 퀄리티가 높고 이야기의 전개도 빠르고 강렬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병헌과 김태리가 출연한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본인 시청자들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묘사가 좀 심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드라마라서 그 정도 순화되어 표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언론인으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조국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의병이라는 소재가 좋아서 감동과 여운이 오래도록 남았어요. 잔인했던 침략의 역사를 시종일관 진지하게 다루었지만 영상을 매우 아름답게 연출했어요. 그리고 가볍고 재미있는 개그를 적당하게 넣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균형이 너무 좋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실존 인물인 것처럼 훌륭해서 드라마에 완전히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이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해 당시 역사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정말 특이했던 시청 후기는 주한 미팔 군사령부 작전 부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소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에 올 사람이라면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를 꼭 보라며 추천 글을 올린 것이에요. 거기에 주한미군 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람스까지 의무는 아니지만 강력히 권장한다고 말하며 추천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병헌이 연기했던 유진초이가
노비 신분으로 미국에 갔다가 미군이 되어 돌아온다는 설정이 있었죠. 검은머리 미군이 되어 조국을 돕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미군 사령관이 직접 추천을 한다니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근대사 중에서 미군의 부분을 너무나 잘 설명한 드라마여서 추천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화제가 되는 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로 바로 알 수가 있어서 파악하기가 쉬운데 사실 스포츠의 응원 문화까지는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고 놀란 거죠. 틱톡을 휩쓰는 이 한국 치어리더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삐끼삐끼 춤과 한국 야구의 응원 문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휩쓸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치어리더의 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기억하기 쉬워 중독성이 있어 알고리즘을 타고 전파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소개했죠. 실제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삐끼삐끼 삼진 아웃송은 여러 응원가 중 하나였어요. 그러던 중 한 유튜브 채널에 화장 수정 중 삐끼삐끼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어요. 이주은 치어리더가 화장을 고치다 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삐끼삐끼 춤을 추는 내용이에요. 삐끼삐끼 삼진 아웃송이 갑자기 시작하게 되자 화장품을 손에 쥔 채로 삐끼삐끼 춤을 추며 화제가 된 거죠. 그걸 따라하는 국내 유튜버들이 생기고 점점 퍼져나가더니 전 세계에서 이 춤을 추게 된 거죠. 유튜브와 틱톡을 찾아봤는데 전 세계 사람들의 챌린지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지어 조회수도 높았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죠. 저는 너무 흥미로워서 옆자리 기자 선배님께 뉴욕타임즈 기사와 틱톡의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선배는 안 그래도 요즘 도쿄 한복판에서 이런 춤을 추면서 영상 촬영을 하는 어린 친구들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춤인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은 아이템을 만나게 될 거라면서 잘하고 있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전 전 세계를 뛰게 만들었던 싸이의 말춤이 떠오른다고 하셨죠. 한국이 또 한 건 했네라고 말씀하셔서 한참을 웃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진보 언론인 아사히 신문이라 가능한 대화인 것 같아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속으로 웃었죠. 산케이 신문에 다니고 있었다면 멱살을 잡혔을지도 모르죠. 이런 한국의 야구 응원 문화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응원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양 팀의 공격과 수비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주로 공격팀이 응원을 하고 상대 수비팀의 관중과 응원단은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자리 잡게 된 거더라고요. 이런 질서 있는 응원 문화가 너무 놀라웠어요. 또한 수비팀도 공격팀의 응원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상황이 되면 간단한 응원을 할 수 있는데 화제가 된 삐끼삐끼 송이 바로 삼진 아웃송이었던 거예요. 삼진당한 상대팀을 얄밉게 도발하는 것이 포인트로서 짧게 치고 빠지는 응원인 거죠. 그래서 치어리더들도 이를 노리고 최대한 무표정으로 힘을 빼고 심드렁하게 춤을 췄던 거예요. 그래서 상대팀 관중들은 삐끼삐끼 아웃송을 킹받는 아웃송이라 부르기도 한데요. 너무 재미있죠. 그런데 서로 이러한 응원 방식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재미를 올리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즐긴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만약에 훌리건 문제로 볼머리를 앓고 있는 남미나 유럽의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이 이런 도발을 했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스포츠에 과다한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이성적인 수준에서 도발을 주고받으며 재미를 더 끌어올릴 줄 아는 한국인들이 너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래퍼들이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디스랩을 해도 그것이 또 예술의 한 장르가 되기도 하던데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 서로 예술로 인정해주는 개개인 간의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어도 불특정 다수의 단체일 경우인데도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것은 아마도 이 응원이라는 행위에 한국인만의 해악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해악은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인들의 특유의 흥은 이 해악의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부터 탈춤이나 판소리로 전래되어 내려오는 해악은 한국인의 인생을 유쾌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 무신경한 모습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상대편 팀에게 보여주기 위해
춤을 춘다는 자체가 바로 현대적으로 해석한 탈춤 같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의 DNA에 이미 해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던 LG팀과 또 아쉽게 고배를 마신 다른 팀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 야구 팬들은 승부, 순위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한화라는 야구팀 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한화 팬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하위 성적에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응원을 이어오고 있다고 해요. 1점을 내도 이긴 것처럼 짜릿한 느낌이 난다며 그것 때문에 응원을 해준다는 한화 팬분들의 인터뷰 내용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화 팬들의 별명이 보살이라면서요. 이번에는 저도 다음에는 잘하겠지라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응원하면서 팬들까지 정신력이 강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지든 이기든 항상 응원한다며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프다는 팬들의 마음은 단순히 팬을 뛰어넘는 가족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이 가진 정과 의리인 것일까요? 스포츠팀의 팬들이 결과를 떠나 팀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응원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는 모습에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아서일까요? LA 다저스 감독도 한국 치어리더들이 9회까지 쉬지 않고 응원하는데 미국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이라 매우 신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야구 전문 기자도 치어리더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끊이지 않는 응원 열기가 대단했다고 놀라워했어요. 실제로 미국 야구 경기에선 치어리더가 관중의 호응을 유도하지 않고요. 농구, 미식축구 경기에는 있는데 야구에는 없죠. 인형탈을 쓴 캐릭터가 경기 전후로 호응을 이끄는 모습 정도 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야구는 응원으로 관중이 참여하기보다는 지켜보는 스포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시간이 길어서 응원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은 응원의 규칙을 만들었다고 했죠. 공격하는 팀이 응원하고 수비하는 팀은 휴식을 한다고요. 역시 한국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체력을 안배하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한국 야구의 문화를 이야기해야겠네요. 바로 한국의 상징적 먹거리인 치킨, 떡볶이, 맥주 등 맛있는 먹거리가 넘쳐나는 피크닉 같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응원하느라 노래하고 춤추며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면서 즐긴다는 게 너무 대단한 발상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 어느 구장에서는 삼겹살을 구워서 먹을 수 있대요. 한국인들은 모든 것에 정말 열정적이라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미스터 선샤인의 조국을 구한 민초들, 의병들과 야구장에서 열정적으로 응원을 하는 현재의 한국인들이 매우 닮은 것 같아요. 같은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현재는 야구장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 팀을 위해 열정적으로 쏟아내죠. 승부와 상관없다고 하면서 오늘 지더라도 내일은 이길 수 있다고 믿고요. 오로지 지금 함께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 서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누가 연봉이 많은지 적은지 좋은 직장을 다니는지 학생인지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가 되어요. 언제든 본분을 잊지 않기 때문이에요. 화장을 고치다가도 치킨을 먹다가도 경기에 몰두하다가도 잠시 쉬다가도 벌떡 일어나 합심해서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하는 순간의 포인트를 직감적으로 모두가 알죠. 갑자기 동시에 전원 스위치가 켜지는 것 같아요. 미스터 선샤인의 의병도 한국의 근대에 계급 상관없이 무명의 아무개들이 조국을 구하겠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사실 조국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노비 백정 아녀자 유생 천민으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역사에 기록되는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고 침략당하는 조국의 마음이 아파서 용기를 냈을 거예요. 드라마에서처럼 빵을 굽다가 인력거를 끌다가 총을 들었고요. 죽을 줄 알면서도 무장한 일본군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의병은 용감하고
군사훈련을 받은 대단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총을 들고 나설 때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하면 국적을 뛰어넘어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그들에게도 오래도록 같이 살고 싶은 가족과 지속하고 싶은 자신의 일상이 있었을 것인데 말이죠. 한국의 역사에서 의병이라는 존재는 나라가 침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들불처럼 일어나 나라를 구해냈던 진정한 역사의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왕도 아니고 훌륭한 장수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한국인들은 이러한 의병 DNA 덕분에 현대에도 수많은 전설들을 만들어냈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에는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결혼반지, 돌반지, 효도반지 할 것 없이 운동선수들의 금메달까지 쏟아져 나왔죠. 국민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들의 금을 내어 채웠던 것이죠. 이는 전 세계로 속보로 보도될 정도로 큰 이슈였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할 정도였죠. 351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는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서 국제적 신용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줬죠. 상환에 최소 20년 걸릴 거라던 빚을 3년 8개월 만에 다 갚아버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IMF 구제 금융을 받고 나면 수십 년간 그 부채에 시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2001년 구제 금융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리스도 2010년 구제금융 이후 10년 넘게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전 국민이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아기 돌반지 귀금 속을 다 내놓은 것을 정말 의병 DNA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란 태안 기름 유출 사고죠. 2007년 추운 겨울에 일어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로 12,547km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죠.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속보로 보도된 정말 큰 사건이었어요. 기름띠가 제주까지 밀려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건이었죠. 그때 봤던 검은 바다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넓은 바다와 해수욕장, 모래밭, 돌 무더기가 모두 검게 뒤덮였죠. 살고 있던 모든 해양 생물이 모두 다 죽어나갔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 한국인들의 대처였어요. 한국인들은 그 추운 겨울 바다로 몰려가 기름을 손수 닦아냈죠. 칼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대신 단체로 기름 닦으러 온 회사원들,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그냥 혼자 찾아와 묵묵히 대열에 합류해서 땀 흘리며 기름을 닦고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매일 그 까만 바닷가에 하얀 방제복을 입고 띠를 이루며 조금씩 기름을 닦아나갔고 회복에 100년도 걸릴 수가 있다던 그 태안 앞바다는 사고가 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아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예전과 다름없는 깨끗한 바다로 회복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하얀 방제복을 입은 수천 명의 한국 사람들이 마치 바닷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빼곡히 들러붙어 기름을 닦는 모습을 보고 많은 외신들은 그게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며 저 사람들은 모두 배우라는 의심까지 했다고 해요. 저 역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해안을 둘러싸고 띠를 이뤄 손수 기름을 닦아냈다는 건 정말 화면으로 보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은 세계 기록유산 지역 목록으로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연재해 극복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당시 전문가들은 생태계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 혹은 100년이 넘어도 불가능할 거라고 예상했다는데 태안은 이미 다시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네요. 다행히도 한국에는 이후 세계적으로 크게 보도될 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의병 DNA가 야구장에서 폭발하고 있나 봅니다. 저도 내년 휴가에는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그리고 꼭 야구장에 가려고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즐거움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아나 한화의 응원석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한국인만 가진 특별한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과거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이웃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 주시니 상처가 조금 치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미스터 션샤인은 15세 이상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잔혹한 장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상은 더 참혹했겠지요. 이 정도 내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일본인들이 있다면 반드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자분이 진보 언론의 기자분이시니 앞으로도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적군은 참패의 와중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 중이다. 패배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탈영병도 없다. 아군이 압도적인 전력으로 몰아붙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은 장군의 깃발 수작이 아래 일어서고 또 일어선다. 창과 칼이 부러진 자는 돌을 던지거나 흙을 뿌려 저항한다. 이토록 처참하고 무섭도록 구슬픈 전투는 처음이다.